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헨리의 단편 마녀의 빵입니다. 마녀의 빵. 마사 미첼 양은 길 모퉁이에서 새 계단만 올라가서 문을 열면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 마사 양은 40살이었고 예금 통장에는 2,000달러가 들어있었으며 의치 2개와 동정심 많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할 가능성이 마사 양에게 훨씬 못 미쳤던 사람들도 다 결혼을 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는 어느 단골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안경을 쓰고 갈색 턱수염을 정성스럽게 손질해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중년 남자였다. 그가 사용하는 영어에는 강한 독일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의 옷은 낡아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데다 꼬깃꼬깃하고 헐렁했다. 하지만 그는 말쑥해 보였고 예절도 깍듯했다. 그는 늘 오래 묵어 딱딱한 빵 2덩이를 샀다. 신선한 빵은 한 덩어리에 5센트였다. 딱딱하게 굳은 빵은 2덩어리에 5센트였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빵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 마사양은 그의 손가락에 젓갈색 얼룩이 묻은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 남자가 무척 가난한 화가라고 확신했다. 아마 그는 다락방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딱딱한 빵을 먹으며 마사양의 빵집에 있는 온갖 맛있는 것들을 떠올릴 것이 분명했다. 마사양은 두툼한 고기 조각과 말랑말랑한 둥근 빵, 잼, 차를 앞에 두고 앉아있을 때면 종종 한숨을 쉬면서 그 점잖은 화가가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다락방에서 말라궂은 빵을 먹는 대신 자신과 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곤 했다. 앞서 말했듯이 마사양은 동정심 많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직업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검증해보기 위해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할인할 때 샀던 그림 한 점을 가져가 빵집 계산대 뒤편 선반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그것은 베네치아를 그린 풍경화였다. 눈부신 대리석 궁전이 전경에 더 정확히 말하면 물 앞에 서 있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손을 물에 담궈 물살을 가르는 숙녀가 탄 곤돌라와 구름, 하늘, 그리고 풍부한 명암 대조 기법이 눈에 띄었다. 화가라면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리 없었다. 이틀 후에 그 손님이 찾아왔다. 묵은 빵 2덩어리 부탁합니다. 멋진 그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녀가 빵을 포장하는 동안 그가 말했다. 아, 그래요? 마사양이 자신의 잔꾀가 성공한 것을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안 되지. 예술가라는 말을 이렇게 빨리 꺼낼 순 없어. 저는 예술을 좋아해요. 그녀가 잽싸게 바꿔 말했다. 물론 그림도 좋아하고요. 보시기에 좋은 그림 같은가요? 저 궁전은 대생이 잘된 편은 아니군요. 원근감이 사실적이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 부인. 그가 빵을 집어들고 인사하더니 서둘러 나갔다. 맞아, 저 사람은 화가가 분명해. 마사양은 그림을 다시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안경 너머 그의 2눈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빛났던가.
그 이마는 또 얼마나 환하던지 한눈에 원근법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딱딱하게 묵은 빵이나 먹다니. 하지만 흔히 천재들은 인정받기 전엔 고생하며 발버둥치기 마련이지. 만약 저 천재가 예금 2,000달러와 빵집, 동정심 많은 따뜻한 마음씨 후원을 받는다면 예술과 원근법에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지만 이건 다 몽상일 뿐이야, 마사. 이제 그는 빵집에 올 때면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잠시 동안 마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마사양이 건네는 기운을 북돋는 말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딱딱하게 묵은 빵을 사갔다. 한 번도 케이크나 파이, 맛있는 셀리런 같은 건 사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여위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가 사가는 변변찮은 빵 외에 무언가 먹을 만한 좋은 것을 보태주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용기를 내진 못했다. 감히 그를 모욕할 순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예술가들의 자존심에 대해 잘 알았다. 마사양은 파란색 물방울 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계산대 뒤에 서기 시작했다. 뒷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붕사를 섞어 수수께끼 같은 혼합물을 조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맑은 안색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평소처럼 들어와 진열장에 5센트짜리 동전을 내려놓으면서 묵은 빵을 달라고 했다. 마사양이 빵을 집어 담으려고 할 때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땡땡거리는 종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육중한 소방차가 지나갔다. 누구나 그러듯이 손님이 서둘러 문 앞으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마사양의 머리에 느닷없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계산대 뒤편 선반 맨 아래칸에 우유 장수가 10분 전에 두고 간 신선한 버터 450g이 있었다. 마사양은 딱딱하게 굳은 빵 두 덩어리에 빵칼로 깊게 칼집을 낸 다음 버터를 듬뿍 넣고 표현하지 않게 빵을 다시 꾹 눌러붙였다. 손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빵을 종이로 싸서 끈으로 묶고 있었다. 유난히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가 돌아가자 마사양은 혼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가벼운 두근거림마저 느꼈다. 너무 대담한 행동이었을까? 그가 불쾌하진 않았을까? 물론 그럴 리 없다. 음식은 말이 없는 법이었다. 버터가 미혼 여성답지 않은 뻔뻔스러움의 상징은 아니었다. 그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작은 속임수를 발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가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다. 이젤에는 작업 중인 그림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랄 데 없는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다. 그가 마른 빵과 물로 점심을 차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빵 한 덩어리를 자르려는 순간, 마사양은 얼굴을 붉혔다. 그가 빵을 먹으면서 거기에 버터를 넣은 손길을 떠올릴까? 그가 혹시? 현관 종이 사납게 쨍그랑거렸다. 누군가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마사양은 서둘러 달려나갔다.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는 젊은 남자로 그녀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화가였다. 그의 얼굴은 시뻘갰고 모자는 뒤통수에 걸리게 젖혀져 있었으며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마사양을 향해 사납게 흔들어댔다.
마사양을 향해서 말이다. 둠코프! 그가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러고 나서 계속 독일어로 타우젠 돈페르 아니면 그 비슷한 말도 했다. 젊은 남자가 그를 끌어내려고 했었다. 그냥은 못 가. 그가 화난 목소리로 고함쳤다. 저 여자한테 한마디 하기 전에는 그가 마사양의 계산대를 큰 북처럼 쾅쾅 내리쳤다. 당신이 날 망쳐놨어. 그가 안경 너머 푸른 눈을 이글거리며 소리질렀다. 이 말은 꼭 해줘야겠어. 주제도 모르고 참견에 대는 이 늙은 고양이야. 마사양은 맥없이 선반에 몸을 기대서서 파란색 물방울 무늬 실크 블라우스 위로 한 손을 얹었다. 젊은 남자가 동행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이리 오세요. 그가 말했다.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난 남자를 문 밖 거리로 끌어다 놓고 돌아왔다. 이게 대체 웬 소란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부인. 젊은 남자가 말했다. 저분 성함은 블룸베르거예요. 건축 설계도면을 그리는 제도사죠. 저는 저분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분은 새 시청 설계도면을 그리느라 석 달 동안 열심히 작업했어요. 공모전 수상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제 막 도면 잉크 작업을 끝내셨어요. 아시겠지만 제도사들은 항상 처음에는 연필로 도면을 그려요. 그러다 잉크 작업을 끝내고 나면 딱딱하게 굳은 빵 부스러기를 문질러서 연필선을 지워버리죠. 그게 고무 지우개보다 훨씬 낫거든요. 블룸베르거 씨는 줄곧 여기서 빵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글쎄 아시겠지만 부인, 원래는 버터가 없는... 어쨌든 블룸베르거 씨의 설계도면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답니다. 조각조각 잘라서 기차에서 파는 샌드위치 포장지로나 쓰면 모를까. 마사양은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파란색 물방울 무늬 실크 블라우스를 예전에 입던 낡은 갈색 모직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창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마르멜로 씨앗과 붕사 혼합물을 쏟아버렸다.